여러분 혹시 등기부등본,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.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믿으시나요? 저는 현 시간부로는 이 등기부등본을 믿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가 사실은 허점투성이라는 걸 밝혀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대출서류 위조 사례입니다. 여기에 매도자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중간에 중개인 분이 계시겠죠. 그리고 여기에 매수자가 있을 거고요. 그래서 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당연히 이 둘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.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근저당, 가압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였습니다. 그래서 이 매수자분은 그걸 믿고 거래를 했고요. 그 거래를 하고 나서 대출을 받고 집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잘 이제 집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집에 2억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지게 됩니다. 왜 떨어졌을까요? 알고 보니까 이 매도자가 이 집을 팔기 전에 대출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. 위조를 해서 등기소에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해요. 우리나라 시스템상에서 등기소의 역할은 진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냥 서류만 확인하고 그거를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넣어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제출을 했고 등기소에는 그 근저당을 말소를 시켜줬어요. 그래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가 부동산과 매수자가 봤을 때는 100% 깨끗한 상태에서 보였던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사기는 저라도 당했을 거고 그 누구라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보면은 니코틴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살인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한 여성분이 계셨고 그분과 남편 관계인 남성분이 있었어요. 남성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이 여성분은 주택을 상속받게 되고 이 상속받은 주택을 A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하게 됩니다. 잘 매매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사람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. 그거 내 집이니까 소유권을 내놔 라고 소송이 들어와요.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일까 하고 A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건은 이러했습니다. B는 돌아가신 남자분의 조카였고 이 여성분이 C라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분에게 니코틴을 다량 주입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어요. 우리나라 법에 살해하게 되면 상속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상속은 무효가 되고 이 상속이 무효가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한 A씨의 매매도 무효가 됩니다. 그래서 이 B 조카에게 상속되게 돼요. 그래서 이 소유권 소송을 통해서 이 B 조카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앞에서 이 두 개의 억울한 사연을 봤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억울한 사연이 두 개만 있을까요? 아니죠.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발급받은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갖고 왔는데요.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증명서는 등기 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인이 대법원에서 인증하고 이런 문구까지 들어간 서류를 보고 믿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서류를 믿을 수 있을까요? 우리한테는 이런 허점이 있는데 이걸 당장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미리 리스크를 방지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해결책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, 등기부등본을 거래 직전에 내가 발급받아보자.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도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플이 있어요. 등기소 어플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소유자를 상대로 꼭 거래를 한다. 그리고 소유자가 나오면은 신분증을 보게 되는데 이 신분증이 진짜 신분증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. 그냥 얼굴만 매칭하는 게 아니라 국번 없이 1382에 전화하셔서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그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일반적으로 유효한 권리들만 보려고 해요. 그게 뭐냐?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때 말소된 권리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. 그걸 선택해서 발급받으시고 거래 직전에 말소한 근저당이 있다면
직접 그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. 5번째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. 현금 거래를 하면은 이게 받았다는 증빙도 부족할 뿐더러 나중에 추적이 힘들 수 있으니 무조건 계좌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6번째는 사실 이 부분은 힘들긴 해요. 부동산을 통해서 혹시 최근에 상속이나 아니면 상속이 예정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슬쩍 체크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7번째는 특약사항에 만약에 현재 이 상태로 내가 인수를 하는데 권리사항이 변동이 되거나 당신 잘못 때문에 이 계약, 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신이 책임진다 라는 특약을 넣어놓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야 나중에 민사소송을 넘어가서도 이 계약서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8번째,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. 저랑 샘플 사이트를 하나 같이 보시면은 하나손해보험에서 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비용은 약 시가 3억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일회성으로 발생을 하고요. 저는 15만 원이면은 이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모바일 어플 깔고 가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,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기 수수료를 납부를 하거든요. 그때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수수료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요. 그 다음 그 사이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매매 계약 작성하고 나서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잔금 일주일 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부동산 등기를 수십 번 쳐본 저도 이 내용을 정말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등기부 등본을 100% 신뢰하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권리보험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최근에 이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팔려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. 사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. 사려고 하는 사람, 아니면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,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저장하시고 댓글로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운영 중인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과연 등기부 등본이 100% 정확한가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, 그리고 좋아요,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굿바이.